네, 아까 조금 전 지지율 공방 보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공천 개입 논란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죠. 대통령실은 당시 당대표였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공천을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잡아놓고 있느냐, 끌고 있느냐, 핑계냐, 이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참 오선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들어보시죠.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예?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오해합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예, 장인 변호사님. 네. 저 얘기를 들으면 누가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위가 아래고 이런 건 없지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기사가 초기에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실에서 회의를 하면 상석에 명태균 씨가 앉았다라는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일방의 주장이다, 그런 반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호통을 치니까요. 그러면서 귀에 박히는 단어는 아무래도 권력은 김건희 여사가 쥐고 있다라고 김건희 이야기를 여사를 합니다. 몇 번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사를 칭할 때는 사모님 내지는 여사, 그리고 대통령을 좀 폄훼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냥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도 선수가 그 당시에 5선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적인 구력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개인을 보고 이렇게 본인이 저자세로 선택을 했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 뒤에 대통령의 부부의 그림자를 김영선 의원이 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호통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낯선 광경입니다. 심지어 명태균 씨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선 의원과 세배를 절반으로 나눠서 본인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정말 여론조사 비용을 못 받아가지고 김영선 의원과 세배를 나눠 쓴 것인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것도 제3자가 충당한 사실이 맞는지, 창원지검 속도 굉장히 느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정말 풀어지지 않는다면 이 끝은 나지 않을 겁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사실 저 정도 발언을 했으면요, 저런 육성이 공개되고 김건희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거의 반말조로 얘기하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게 무슨 명예훼손이 됩니까? 아니, 명예훼손은 그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셔야 되는데, 저는 일방적인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요, 이런 게 녹취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 우려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언론을 봤더니 완전히 저분이요, 황태자래요, 황태자. 왜? 사선 의원한테 큰 소리 치니까. 그러면 저 명태균 씨가 모든 게 국민의힘의 사선 의원들한테 저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게 김영선 의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가스라이팅이 많이 됐는지, 그 둘만의 문제잖아요. 이걸 가지고 명태균 씨가 이게 황태자라는 거예요. 정권 전체에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가 권력 1위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직원 들고 명태균 씨가 말하면 이게 진실이 됩니까? 그거는 게 본인이 본 진짜 코끼리를 치면 본인이 본 극히 일부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언론이요, 이런 게 허풍쟁이 명태균 씨 이런 일부 녹취에 언론이 일반화 흔들려 가지고 마치 명태균이가 권력의 엄청난 실세고, 또 저걸 보니 봐라, 김건희 여사가 실세 아니냐, 명태균 씨가 둘 관계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의 목소리만 계속 있었으면 허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도, 그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명태균 씨와 통화를 하고 공천 얘기까지 했을 정도의 사이라면
굉장히 가까웠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전날 전화 와서 그냥 덕담해 준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이 친했나 보네. 그래서 그 뒷배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장사를 했나? 라는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이 대표였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모든 걸 했지 뭐 우리가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은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하겠다. 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합니까?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여러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는 홍매화인지도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되니까 그게 홍매화인 거 알게 됐고 처음에 주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길래 이게 주술이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예전에 뭐 대선 때 있었던 걸 왕자를 그렸다든지 아니면 뭐 소를 잡아가지고 무슨 뭐 피를 뿌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래버리면 사기꾼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들을 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반응 중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요. 아니 명태균 사장이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뭐 결정적으로 어디 영향을 미칠 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요. 만나서 일 얘기해보면요. 이상하리만큼 청개구리 본능이 있어요. 왜 명태균 사장이 메신저로서 역할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냐면은 청개구리 본능이 있는 대통령을 잘 설득했다. 예, 박상수 대변인.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를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하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명태균 씨를 활용해서 얘기하면 그거 듣더라. 그래서 그걸 잘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 알면 안다고 하지. 그걸 왜 모른다고 하고 뭐 이렇게 둘러대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지금 해명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면이 굉장히 많이 어떤 있고요. 면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보면은 저 홍매화인지 몰랐다라는 게 이게 새벽 4시에 저 식수를 하면서 예. 처음에 저기도 7불사 뭐 주지스님 나중에 주지스님이 뭐 몰랐다는 예, 얘기가 홍매화를 준 적이 없다라고. 예. 없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말이 계속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고 당 대표, 공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해서 이 관계들에서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지금 나오는 녹취와 이 이야기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겠는데 저희가 그날 그 녹취가 공개되고 처음에 이제 이 기자들한테 나간 이거를 받았는데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어요. 네. 대변인실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뭐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페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개혁신당 대변인실에서 나간 건가? 이게 어디서 나간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간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당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좀 아쉬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페북을 왜 붙였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해명의 이유로 이준석 대표의 페북 글을 붙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예. 거고. 그래서 사실 오늘 그 홍준표 시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마 홍준표 시장도 그러한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굉장히 지금 의혹투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이 관계가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은 내일 창원지검에 출석 소환 조사를 받게 되고요. 명태균 씨도 다음 주쯤에 아마 경찰에 출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명태균 씨 의미심장한 얘기를 몇 가지 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그 진보 좌파 애들이 국가 산단이다, 뭐다 사기꾼이다, 뭐다 저래 샀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말아버리지 뭐. 뭐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야 다 불질러러. 그 좌파 애들이 사서 와갖고 내가 바람과 태양이라고 2달 전에 얘기했는데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었든 다 불질러 거예요. 아니 아버지 묘에 무서워놓으면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묘소에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네. 아니 나는 저기 있다고 내가 거짓말해요. 증거인멸도 아닌데 뭐. 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그럼 검찰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뭐. 성필 부위원장. 네. 사실 저렇게 아버지 무덤에 뭔가를 묻어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저 전화를 처남한테 넘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실제 또 아버지를 화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최초에 명태균 씨가 나왔을 때 평소에 명태균 씨의 언론 인터뷰를 보고 많은 국민들과 저희 야당조차도 보기에는 저분 좀 허풍이 심하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분이 말한 것 중에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팩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과 연락을 했다든지 뭐 김영선 전 의원의 뭐 공천을 본인이 받게 해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외 9가지 정도는 너무나도 허풍이고 마치 본인이 세상의 모든 돌을 터득한 듯한 신성 같은 얘기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되지 뭐 바람과 태양과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그 단말기를 누군가한테 맡겨놨을 것이고 그저 뭐 아버지 산소는 그냥 둘러대는 말로 저는 설명이 되고 어쨌든 명태균 씨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거 하더라도 여론조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에게 돈을 받은 내용 그리고 돈을 어떻게 변제했는 내용 이것은 빨리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척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